네, 지난 1차 토론 대통령 선거 후보자 1차 TV 토론 보셨죠? 경제 분야였는데요. 사실은 경제 분야 이외의 다른 이슈들도 다뤄지고 그리고 팩트 체크할 것들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문가를 통해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좀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서 경제학 1타 강사 예, 우석진 명지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만 오시면 구독자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동접도 올라가고요. 조회수도 올라갑니다. 네, 교수님이 스타세요. 칼로 잰 듯한 중립. 영혼의 경제학 조석준입니다. 네, 영혼의 경제학자. 당적 없는 그 중립. 중립. 네, 칼 같은 중립. 정책으로만 얘기한다. 네, 오로지 정책으로만 승부한다. 다른 거 보지 않는다. 네, 우정책. 그렇습니다. 정책의 시간이 왔다. 정책의 시간이 왔다. 2주 뒤. 자, 열사흘 뒤에는 이제 정책이다. 그러니까 정치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책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유권자분들도 좀 눈여겨 보셨다가 투표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이 교과서입니다. 교수님 편을 딱 보고 투표장에 들어가실 때 맞아. 그때 우석진 교수님이 요 포인트를 보라고 했다. 제가 20대 시절에 신촌에서 우땡땡 박사로 가짜 박사로 해가지고 학원 강사 생활을 좀 했습니다. 한번 1타 강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1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학원 강사 실력 한번 발휘해보겠습니다. 일단 교수님 전반적으로 총평을 좀 여쭤볼게요. 1차 TV 토론. 네, 총평. 오늘 수요일이니까 며칠 되니까 좀 가물가물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그 일요일 날 제가 몇 번 돌려서 봤는데 약간 좀 지루했습니다. 지루했다. 약간 지루했습니다. 그래서 제 주위 분들한테 좀 여쭤봐도 다들 조금 볼만하지는 않았다. 재미는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 TV 토론 처음 나온 게 사실은 뭐 이회창 DJ 때 처음 나온 건데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런 시절에 그 토론보다는 확실히 좀 지루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많고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그 왜 그러냐 보면은 이제 서로 클래스가 너무 안 맞아가지고 토론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진행이 안 돼가지고 뭔가 좀 이 대통령 선거기 때문에 이 국가가 처한 상황 그리고 이거를 풀어갈 그 단기적 방향 그리고 장기적 비전 이런 것들이 논의가 돼야 토론이 돼야 되는데 뭐 네가 이런 말을 했냐 안 했냐 막 이거 갖고만 하고 있으니까 좀 약간 문제가 많았고 그다음에 진행도 조금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특히 이제 시간 총량제 이런 게 들어오니까 질문을 많이 받은 사람은 답변을 하느라고 자기가 물어볼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멍터리 진행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전반적인 구성은 제가 이제 그 후보들이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 거라고 이렇게 봤는데 거의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론조사상 1등 후보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건투나 이제 뭐 UFC 이런 거 보면은 잽을 계속 날려가지고 그 상대방 못 들어오게 거리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웃복싱 하는 건데 그렇게 작전 짜고 나온 것 같고 그 이준석은 이제 긁으려고 긁으려고 나온 것 같아요. 이준석은 근데 다만 이제 그 토론 전에 뭐 사람들이 예측했던 게 누구를 긁을 거냐, 이재명 후보를 긁을 거냐, 아니면 김문수 후보를 긁을 거냐. 근데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거의 긁지는 않더라고요. 같이 한 팀으로 움직였던 것 같고 협공을 하는 거죠. 그런 거 봤을 때 뭐 이준석 후보는 이제 뭐 선거 중간에 단일화는 아니어도 끝나면은 다시 뭔가 그런 포석을 좀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싶었고 김문수 후보는 약간 저는 좀 되게 좀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경기도지사 이런 거 할 때 유시민 작가랑 그 얘기가 이긴 후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폼이 되게 좋았던 거거든요. 토론도 잘하고. 근데 거의 장점이 거의 안 살았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바빠서 그런지 아니면 공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공약 숙지가 안 됐다. 공약 숙지가 안 됐다. 공약 숙지가 안 되니까 이제 보고 읽으니까 저희도 뭐 어디 가서 발표할 때 보고 읽으면 좀 신뢰가 보고 읽으면은 귀에 안 들어옵니다. 맞아요. 얘기를 보고서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맞아요. 해야지 그 속도며 템포며 이 감정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접수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준비가 전혀 안 됐다. 근데 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판교도 자기가 했다고 그러고 네, 뭐 GTX도 했다 그러고 다 사실 잘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점이 있어요. 그런 걸 못 살려 나갔다. 그래서 저는 요 공약 팀장이 그 윤희숙 전 의원인데 저도 잘 아는데 그분이 문제다 내가 보니까. 윤희숙 팀장이 문제다. 공약 준비를 잘 안 시켰다.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권영국 후보를 조금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내용은 좋았어요. 근데 되게 좀 낯설어 보였다. 우리 왜냐하면 진보 후보들이 뭐 권영길이니 뭐 노회찬이니 뭐 심상정이니 이런 약간 걸출한 후보들이 있어가지고 그 후보들의 그 입담을 보는 맛이 있었는데 권영국 후보는 약간 아마 대통령 선거가 처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낯설어 보였다든지 이런 느낌 좀 들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속보가 좀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이준석 후보가 성남의료원 방문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지금 시민단체가 그 이준석 후보의 성남의료원 방문에 대해서 저지를 하고 있어서 현재 경찰이 120명이 투입이 된 상태라고 하고요. 시민단체 쪽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공공병원 설립 운동에 흠집 내려는 의도가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있고, 개혁신당에서는 성남의료원은 정치 노름 무대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뭐 하여튼 이런 류의 일이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선거운동 복판이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이슈들이 계속 생기는데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커피 120원 이것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그래서 이게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호텔 경제야. 그래서 승수 효과가 그래서 있다는 거냐 없다는 거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한 건지. 그러니까 전 두 가지가 서로 다른 문제라고 보고 120원 문제는 이제 그 커피 원두 가격. 원두 가격. 이거는 사실은 그 지난 총선 때 대파 850원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국민의힘이 긁힌 거죠, 완전히. 사실상 대파 875원으로 끝난 선거였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그런 판을 만들어 보자 해서 지금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봤고 그거는 다만 이제 이 호텔 경제학 부분은 일단 지금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이 논란이 된 걸로도 사실 문제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두 분 다 사실은 경제학 학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분은 이공계, 한 분은 이제 행정가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나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로 하버드 들어가서 하버드 학생들의 절반이 경제학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경제학이 제일 인기 많은 하버드대. 네, 그렇습니다. 경제학이 인기 많은 건데 그 과목을 들어서 경제학에 이제 그 약간 잘 알고 있다 뭐 이런 건데 두 분 다 이제 서로 묻고 답하는 게 서로 사실은 경제학자가 엄밀하게 보면은 둘 다 이상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이건 이소부화를 듣고 있는 거다. 이소부화. 그래서 우화를 듣는 심정으로 저는 그냥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우리 그 헨젤과 그레텔 보면은 거기 과자로 만든 집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헨젤과 그레텔이 어디 가서 이제 잡혀가지고 잘 도망 나왔다. 그거는 중간에 이제 과자로 만든 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과자로 집을 만든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 아니 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동화상으로는 아니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근데 누가 어떤 이제 건축학과 이제 공학과 이제 학생이 나와가지고 이걸 안 되는 얘기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 우화가 자체가. 과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과자로 만든다는 게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 어떻게 맞느냐?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화를 봤을 때는. 우화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지. 거기 장치가 어떻고 이런 거는 그냥 우화를 재밌게 만들려고 하는 극적인 요소잖아요. 그래서 그 이재명 후보가 그 답할 때는 극단적인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적절하지가 않다. 그 정도로 해서 이제 넘어가서 저는 잘 넘어갔다고 봤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캠프 대응이 약간 문제입니다. 캠프 대응이. 그러니까 이준석이 약간 예를 들면은 이준석 후보 예를 들면 아까 그 과자로 집 만들 수 있는 거냐 그랬는데 캠프에서 야 과자로 집 만든다는 논문이 있어.
약간 진제 빤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데 이거를 그냥 같이 이제 물고 물리니까 그 논문이 맞아 틀려 이렇게 이상한 엉뚱한 데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그날 이제 한 다음에 이제 각 정당에서 팩트 체크를 해서 기자들한테 막 배포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맥락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가니까 저는 산으로 간다고 지금 봤어요. 근데 선거니까 메시지가 지금 사실 중요한데 중요하죠. 이 메시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사고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산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준석 플레이에 지금 말리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봤고, 그러니까 우하니까 우하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비유, 예컨대 뭐 호텔에 뭐 예약을 했는데 호텔 사람이 뭐 주인이 뭐 어디 가서 뭐 물건을 사고 그 물건 침대를 사면 침대를 사는 사람이 뭘 사고 이렇게 쭉 돌아서 한 바퀴 돌아가지고 계속 돌면은 돈이 돌지 않냐. 이게 돈이 돈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 돈이 돈다는 게 돈이 돈다는 게 중요한 거고 이게 저희는 이제 경제학에서 이거 주입이라고 하거든요. 주입. 경제 시스템에 돈이 인젝션이 되면은 재정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순환을 촉진하게 돼 가지고 경제가 이제 활력을 갖게 된다. 그런 우화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쓸데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런 거고 이런 우화는 엄청 많아요. 이게 뭐 지금 갑자기 이재명 후보가 어디서 만들어 갖고 온 우화가 아니고 예컨대 20세기 초반에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이제 그 화폐 금융학자 중에 이제 어빙 피셔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비슷한 우화를 만들어낸 적도 있고 그다음에 포브스라고 하는 잡지에서 2011년도에 요거와 거의 유사한 비율을 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 약간 대머리고 수염이 좀 났는데 턱수염이 좀 났는데 호텔에 와서 이제 그 뭐 호텔 가보신 분은 뭐 다 가보셨겠지만은 가면은 그 체크인 할 때 디파짓이라는 걸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카드 긁기도 하고 근데 여기 그 기사에는 $100를 디파짓을 했다고 치고 그 호텔 주인이 그 옆에 가서 그래서 $100 디파짓 생겼으니까 그 옆에 가서 이제 그로서리 그 기사에는 야채 가게나 뭐 가서 그걸 샀고 그 그로서리가 이제 도매 상품한테 또 이렇게 지불하고 도매 상품 하던 사람이 이제 자기 렌트비 내고 그 렌트 건물 빌려있던 사람이 거기서는 이제 뭐라고 되냐 매춘부한테 가서 뭘 한다. 돈을 줬더니 매춘부가 호텔에서 장사를 해가지고 호텔에 돈을 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머리 대머리고 그 턱수염이 난 사람이 나에게 호텔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할랜다. 취소. 그 $100 디파짓을 내놔. 가져갔다. 그러면 여기서 돈은 안 들어갔는데 그래도 이게 뭐가 좀 돈이 도는 거 아니냐. 순환이 생긴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한 거랑 그렇죠. 전 대표 얘기는 똑같은 거고 이게 기사에 나왔던 거예요, 사실은. 포브스 잡지에 나온 얘기다. 그래서 그 포브스 기사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아까 처음 말씀드린 머리 약간 대머리고 수염 난 사람이 누구냐? 이게 미국의 벤 버네키 연준 의장이다. 근데 이거 기사가 왜 나왔냐면은 당시에 이제 미국은 양적 완화라는 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양적 완화를 하면서 미국의 돈을 막 엄청 풀어대던 때였는데 유럽은 긴축 정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니네들 미국 하는 거 보고서 돈을 좀 풀면은 경기가 순환하지 않냐라고 하는 그 얘기를 했던 바도 있어요. 근데 그때 그 기사가 나왔을 때 벤 버냉키가 왜 그 호텔에 갔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뭐 승수가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는 안 나왔거든요. 왜냐면 이거 우하니까 그냥 우하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케인즈 얘기를 하고 승수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케인즈 얘기를 좀 해드리보면은 이제 케인즈가 이제 그 인기를 끌었던 게 뭐냐면은 당시 대공황 때문에 1930년 전후해 가지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날 그 당시 경제학자들이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고 보니까 케인즈가 와가지고 야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다 죽어.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다 죽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뭘 해야 된다. 그래서 재정 정책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케인즈 모델이 신기한 게 뭐냐면은 정부가 돈을 쓰기만 하면은 정부가 땅을 파든 아니면 물건을 사서 바다에 버리든 아무 상관없이
국민들 소득이 늘어납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러면 케인즈 모형에서는 땅을 파든 아니면은 뭐 바다에 갖다 버리든 이 그 국민들 소득이 늘어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럼 누가 와가지고 야 그거 무슨 탄광 경제학이냐 아니면 무슨 뭐 해양 경제학이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중요한 메시지는 단기에 정부가 개입했을 때 국민들 소득이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레슨을 네. 교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이후로도 이제 케인즈 경제학이 성행하게 된 건데 네. 지금 아까 이제 다시 이섭 우화 얘기로 돌아가서 메시지를 내는데 메시지를 안 받고 지금 과자를 뭐 이거를 공학적으로 건설이 가능한 얘기냐 아니냐 엉터리다 예.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모르겠어요. 네. 이준석 후보가 사실 뭐 서울과학고 나오고 네. 뭐 하버드 간 거는 굉장히 그 훌륭한 사실은 학생으로서 좋은 성과를 얻은 거죠. 네, 근데 학생으로서. 학생으로서 공부 잘해서 예. 한 거는 학생으로서 좋은 성과를 얻었지만은 네. 경제학적인 공부가 잘 돼 있는 거냐? 그러니까 학부생으로서 지금 돼 있는 거냐 그러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다만 이제 예.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캠프의 대응이 예. 그건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 왜냐하면 이솝 우화를 너무 너무 진지하게 너무 진지하게 대응하니까 아니거든. 그 호텔에서 나오는 그 얘기는 이론으로 보면 문제가 많아요. 예. 이론으로. 이론으로 보면은 이거를 네. 야 이거 학자가 쓴 거야 이론적으로 테스트해. 예. 그러면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솝 우화 자체도 다 문제가 많은 투성이잖아요. 그냥 우한데 뭐. 하지만 예. 교훈이 있는 거죠. 교훈. 예. 여기서 중요한 건 교훈. 교훈이다. 교훈을 예. 받으면 되는 거지. 예.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이게 한계 소비 상향이 1이면은 이게 무한 동력이 된다. 무한 동력이 됩니다. 거기서 하면은. 예.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죠. 근데 무한 동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순환한다는 게 중요한 거다. 순환이 중요하다. 제가 이제 어떤 예를 드냐면은 예. 차가 이제 두 대가 앞뒤로 서 있는데 네. 한 차가 들어갈 공간에 차가 서 있으면은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앞뒤로 한 수백 번 해야지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차가 달리면은 그 사이로 차가 싹 들어갈 수가 금방 있어요. 들어가죠. 싹 들어갈 수가 예, 있어요. 그쵸. 그래서 경제가 이렇게 순환하게 되면은 어려운 문제도 금방 풀리는데 예. 세워놓고 풀려고 그러면 안 풀립니다. 안 문제가. 풀린다. 예. 그래서 이런 순환의 중요성을 강조한 우화로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지. 예. 갑자기 여기다가 이론을 갖다 대고 예. 이런 좀 엄밀성이 없는 등 뭐 한계 소비 성향이 뭐 1이냐는 등 무한 동력이라는 등 뭐 예. 호텔을 예약했다가 예. 취소하면 사기라는 등 예. 너무 진지하게 가서 이 본질을 좀 놓쳤다. 호도하게 된다. 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교수님 오시니까 너무 명쾌합니까? 네, 너무 예. 쉽게 이해가 딱 됩니다. 역시 전문가에게 들어야 쉽습니다. 네, 명쾌합니다. 예. 전문가가 예. 쉽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좀 학습이 좀 덜 된 상태에서 이준석 후보가 괜히 이론을 그러니까 갖고 이제 나와가지고 공부는 한 거죠. 공부를 하긴 했는데 우리가 공부할 때 예컨대 논문을 본다 그러면 논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요거 중심으로 공부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자, 그리고 제가 교수님 오시면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겁니다. 그 이준석 후보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최저임금을 차등적으로 하겠다. 이제 지역별로.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선택 또는 예, 결정하도록 하겠다. 이제 예. 이런 판단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하여간 이제 그 원론상으로 보면은 네. 가격 규제를 하는 거는 대부분 저희 이제 뭐 후생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후생을 낮추게 됩니다. 왜냐면 규제이기 때문에 네. 마음껏 결정할 수 있는 게 더 좋지. 네, 네.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여기서 가격이란 건 임금이죠. 네. 그거를 이제 막아놓은 어떤 이제 규제인 거죠, 사실은. 네. 노동시장의 규제이기 때문에 규제가 들어왔다는 거는 이제 후생을 낮춘다. 근데 그걸 낮추게 더 이상 떨어지게 못하게 만든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떨어지면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합의를 본 겁니다. 이게 뭐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고 네. 합의를 통해서 인간들이 문명을 만들어가면서 네. 우리가 이 자본주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합의를 본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규제의 가격을 전국을 동일하게 하는 게 맞냐, 네. 아니면 차등을 하는 게 맞냐라고 보면은 없는 게 더 좋은 거니까 사실 이론상으로 보면은 다 차등을 두는 게 사실은 지역마다 가격이 있을 거니까
그게 사실은 뭐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하지 않냐? 우리 법은 지역별로 뭐 업종별로 차등둘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안 하고 있냐? 근데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네. 지역별 차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를 강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예, 이거를 만약 차등 지어서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네.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이제 이준석 후보 나와가지고 그 뭐 광주에서 만약에 결정하게 된다면은 네. 민주당 뭐 의원들이 최저임금 올리자 그러니까 네. 광주에서는 최저임금 올리지 않겠냐 더 전국보다 더 높게. 네. 그리고 뭐 예컨대 뭐 경상북도 이런 뭐 대구 이런 데들은 뭐 자유화를 더 네.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최저임금 내리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뭐 시장의 노동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노동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지방으로 갈수록 아무래도 좀 열악하다 보니까 일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노동 수요가 별로 없거든요. 네네. 그러면 노동자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은 노동자들이 약한 지위에 네.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동 환경과 임금이나 이런 근로 환경 이런 것들은 나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체로 묶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지역에 사는 노동자들의 네. 뭐 인권이라든가 뭐 기본 생활이 보장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법에서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 한 번도 허용한 적이 없어요. 네. 일본은 지금 지역별 지역별로 차등제를. 업종별로 차등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일본도 반성이 많아요. 다시 반성이 많아요. 그래서 네. 이거를 단일 대우로 좀 묶어야 되는 거 묶어야 아니냐 된다. 그런 논의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네. 연방이잖아요. 연방이죠. 연방이기 때문에 각 주마다 자기 것들이 있어요. 있고 그다음에 연방 그다음에 그 최저임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연방 최저임금보다 높은 주들이 대부분이지만 네. 좀 낮은 데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예. 여하튼 연방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의 최저임금은 유럽은 최저임금 제가 뭐 자세하게 공부해 본 건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네. 최저임금 논의가 그렇게 유럽에서 활발하지 않은 게 유럽에서는 이제 산별 교섭을 하기 때문에 하니까, 예. 최저임금 자체가 문제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최저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나오니까. 높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고려해 보면은 예. 뭐 생각은 해볼 수가 있어요. 예.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은 우리 이 형편상 하기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저희가 경제학의 가격 차별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예컨대 뭐 전 새우깡 좋아하는데 네. 넌 새우깡 좋아하니까 한 1,500원 내. 말도 안 되죠. 측정할 수 있다고 치면은 네. 너는 새우깡 싫어하는 거니까 500원에서 사가.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이거를 경제학에서는 지불 의사라고 하는데 네. 지불 의사에 따라서 가격을 매길 수가 있다고 하면은 저래 이거 완전 가격 차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완전 가격 차별. 가격 차별. 이게 뭐 대표적인 예가 비행기 타 보시면은 예. 내 자리하고 옆 자리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네. 근데 서로 다 다른 가격을 네. 내고 네. 비행기 값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격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장이 사실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네. 가격 차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가격 차별을 하게 되면은 소비자가 너무 나빠져요. 그렇죠. 소비자가 너무 나빠집니다. 예, 예. 근데 여기서 최저임금에서 최저임금 차별을 할 수 있게 되면은 네. 노동자가 너무 나빠집니다. 기업은 좋아져요. 네. 노동자는 너무 나빠지는. 노동자가 이제 기업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제안을 할 거냐면은 네. 이 임금 받고서 일하려면 오고 안 일하려면 가. 예. 이렇게 협상이 그렇죠. 진행될 거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노동자들의 후생이 상당히 나빠진다. 물론 네.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경제학자는 효율성을 보기 때문에 네. 효율성 측면에서는 좋아질 수가 있어요. 기업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기업은 좋아질 네. 수가 있습니다. 예. 자영업자들 뭐 편의점 뭐 사장도 좋아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나빠지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노동자들의 후생도 고려해봐야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는 이제 수도권 과밀이 매우 심각한데 이렇게 되면 저 같아도 최저임금이 크게 정확하게 더 많이 보장되는 지역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지. 그렇죠. 예.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일을 하려고 하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네. 이사 가기 좀 어렵잖아. 애들도 네. 있고 그러니까. 근데 젊은 사람들 예. 움직이기 좋은 이런 이동성이 높은 노동력들은
임금이 높은 대로 다 이동을 갑니다. 네. 제가 그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예, 임금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동한다.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그 좀 유의미한 그 경제 정책을 놓고 토론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약간 지연 말단적인 이슈를 가지고 대선 토론인데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였으면은 네. 이재명 후보였으면은 토론하다가 예. 시끄러워 임마 그러고 예. 시끄러워 임마. 예, 그랬을 것 같은데 이게 토론이고 다 시간이 주어지다 보니까 이제 쓸데없는 얘기도 많이 해야 되고 예, 제가 이 토론회를 쭉 보면은 네. 후보들이 이준석 후보한테 질문을 안 해요. 맞아요. 왜냐면 중요한 얘기를 할 게 아니고 네. 말싸움하다 끝낼 거기 때문에 내 시간도 아깝고. 예, 그래서 중요한 아젠다를 얘기를 해야 되고 예컨대 네.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고 네.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 4분기 이상 0.1% 이하로 지금 우리가 성장하고 있거든요. 4분기 이상. 예. 4분기 이상 연속으로 예. 마이너스 0.2하고 0.1하고 0.1하고 지난 1분기 0.2 마이너스 0.2입니다. 네. 우리가 평균으로 보면은 예. 보통 분기당 보통 한 아무리 성장률이 떨어져도 0.5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0.1 이하로 4분기 연속 한 적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이후로 6.25 때 이런 때 빼고 없습니다. 6.25 때 이후 처음이에요?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불가능한 거를 지금 윤석열, 예. 추경호, 해놓고 최상목 대단하네. 다 말아먹은 거거든요. 나라를 그러면 이게 말아먹었다. 지금 경제가 지금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됐고 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 하겠다. 거고 예.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비전을 가져갈 것인가. 왜냐하면 네. 저희가 이제 경제학자들이 경기와 경제 성장은 구분을 합니다. 네. 경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원래 할 수 있는 것보다 네. 더 못하게 되거나 네. 아니면 더 잘하게 되거나 더 잘하게 되면은 너무 뜨거워지니까 인플레이션 생기니까 좀 가라앉혀야 되고 네. 그게 아니고 더 못하고 있으면은 너 힘 좀 내 그래서 영양제 좀 넣어줘야 되고 네. 그래서 경기 조절하는 수단이 하나가 있고 단기적으로 네. 경제 성장은 재정하고 통화 정책 가지고는 못합니다. 그거 돈 줘가지고 뭐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준석 후보가 얘기하는 생산성이 이제 향상되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생성을 맞아요. 예. 그 얘기는 맞지만 생산성 향상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수 측에서는 이 공수처럼 어떻게 나오냐면은 생산성이 낮아? 왜 낮아? 이건 노조 때문에 그런 거지. 한국 노동 시장은 경직적이래. 네. 그리고 그러면 외국 사람은 투자를 안 해. 그러니까 우리 노조를 부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노동 시장을 아주 탄력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국무총리도 문자로 해고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황교안 그 국무총리 시절에 해임이야 했는데 없으면 대행이 안 되니까 다시 국무총리도 문자로 해고하는 나라인데 우리가 노동 시장이 얼마나 탄력적인데 진짜. 네. 한 10% 정도의 네. 노조가 만들어져 있는 네. 일부분이 경직적인 데가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더 완화합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생성이 안 좋은 게 우리나라 어느 식당을 가봐도 너무너무 빨리 나오잖아요. 네. 음식이. 다른 나라 가 보면은 진짜 느려 터집니다. 진짜 슈퍼마켓에서 계산하는데 진짜 네. 줄 서가지고 한참 찍습니다. 네, 이거 우리는 맞아요. 띡띡띡띡띡 하고 딱 끝나는 건데 네. 거기는 띡띡 잠깐 기다리세요. 띡 계산 어디서 할까요? 막 한참 걸립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생성이 낮은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주크버거가 없고 예컨대 뭐 앨런 머스크가 없고 네. 젠슨 황이 없고 네. 뛰어난 아이디어 내는 경영자들은 왜 안 나오는가? 이게 문제죠, 사실은. 네.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은 우리가 뭐 축구 국가대표들도 보면은 우리 그 히딩크가 오면은 4강 가는데 네. 우리 홍명보 명보 형 사랑합니다. 보면은 막 진짜 삽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그게 이제 리더가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왜 그런 경영자들이 안 없냐. 나오는가? 그러면 이게 안 나온다는 논의가 지난 10년 전에도 다 한번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재벌 구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성게 살아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요거를 완화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완화하는 결과로 나온 게 아니고 더 공고해졌습니다. 그래서 재벌 1세, 2세들은 아무래도 새로운 생각을 내서 기업을 만들었는데 재벌 3세, 4세가 나오면서 부가가치가 없는 지금 사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뭘 하냐면 M&A를 다 하는 거예요. 네.
남들 주주들이 투자해 놓은 거 내가 먹어야지. 예, 그래서 기업들을 뭐 우리 물적 분할, 뭐 인적 분할 이런 표현을 쓰는데 찢어가지고 내가 먹는 거야 이거. 예, 그래서 주주의 돈을 가져오니까. 지금 부가가치는 안 만들어지고 남이 있는 걸 자꾸 가져오는 구조로 되게 되니까 한국 경제의 이 동적인 활력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심각한 것은 지금 경기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고 민생이 거의 바닥을 치고 있고 무려 4분기 연속 그리고 한국 전쟁 이후로 한 번도 없었던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는데 커피값이 얼마네 호텔 경제학이 어쩌고 이거 얘기할 때냐 원가 120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사실은 경제학에 원가가 안 나옵니다. 원가가 안 나온다. 아니, 그러니까 제일 웃긴 게 뭐냐면은 나는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를 뭐 주장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저희가 가르칠 때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분들도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원가가 안 나오거든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원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원가가 중요한 게 시장주의자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주의자. 원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원래 이제 약간 좀 좌파하시는 분들이 사실 원가 따지거든요. 이게 아파트가 원가가 얼마인데 지금 얼마에 파느냐. 근데 저희 같은 이제 완전 시장주의자들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가격을? 원가가 싸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원하고 희소하면 비싸게 팔리는 거고 원가가 비싸더라도 사람들이 찾지를 않아. 그리고 많아. 그러면 싸게 팔리는 거고 이게 아주 경제학의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왜 다이아몬드는 쓸데없는데 비싸게 팔리고 물은 진짜 필요한데 왜 싸게 팔리냐. 그렇습니다. 오늘 교수님 너무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너무 말 많이 했죠. 시간이 7분이나 지나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